네, 안녕하세요. 비에스코아 이비인후과병원 원장 임현곤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역류성 후두염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이제 주로 목 이물감이나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기침, 가래 이런 게 자주 생긴다는 이유로 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역류성 후두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진단명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류성 식도염 이거와도 조금 유사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구강을 거쳐서 식도 그리고 위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위에서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위 식도관에 관략근 근육이 약해지거나 이런 경우에 위에서 식도로 산이 역류돼서 식도 점막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그런 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하고, 식도와 후두는 같은 목 상태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식도로 역류된 이 위산이 식도 입구를 거쳐서 후두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 이걸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역류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기침, 가래, 목 이물감,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자주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주로 많게 되고,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가슴 타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제 목 이물감이나 그런 불편한 증상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.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첫째는 이 증상,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, 추가로 후두 내시경이라고 해서 후두 안에 점막의 충혈 상태, 부종이나 얼마나 많이 점막 소견이 안 좋은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설문지와 후두경 상태를 보고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어지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, 역류성 후두염에 대한 첫 번째 치료는 생활 습관, 식습관 조절이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 첫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, 좀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, 주무실 때, 누워 계실 때 주로 증상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베개를 조금 높여서, 고개를 잠깐 높여서 주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밤에 뭐 드시는 행동이나 주로 야식이나 아니면 드시고 바로 눕는다든지,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커피, 탄산음료 등의 이런 음식물 섭취도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이런 생활 식습관 조절과 함께 약물 치료를 이제 동반을 하게 되는데, 주로 약물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은 위에서 산 분비를 억제하는 이런 약물을 첫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역류성 후두염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하루 이틀 뭐 아니면은 단기간에 짧게 먹어서 낫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, 장기적으로 보고 생활 식습관이랑 약물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이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보통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한 달 이 정도까지 약물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, 조금 더 약물 기간이 길어지면 2달에서 3달까지 같이 약물을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식습관 조절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